와, 솔직히 제 아이만 풀리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치고 이 교재 모르는 친구 아마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국어 학습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국어 교재의 대명사 동아출판과 협업하여 빠작 교재 활용을 통해 제대로 국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은 수학과 영어는 사회과학에 비해 그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우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중학생 치고 수학, 영어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가 절대로 가르쳐주기 싫어하는 학원과 교재 과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는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4% 안에 드는 고등에서 보통 1등급에 드는 아이들이 바로 그 최상위 아이들입니다. 이 최상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의 변별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 또한 바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대한 학습 정보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쉽게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국어는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무조건 최우선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국어 잘하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국어가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다는 걸 의미하겠죠? 초등학교 때처럼 설렁설렁 공부하다가는 절대로 중학교 국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중등국어는 고등국어, 수능국어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고등국어는 중등국어에 비해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높아요. 불이 아니라 마그마 수준이었던 2022년 수능국어에서 오답률 상위 문제들을 보면요. 독서 파트, 즉 비문학이었습니다. 문학도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죠. 문학과 비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늦어도 중등부터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초등국어와 중등국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등국어는 일종으로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하지만 중등은 출판사별로 국어 교과서가 다르죠. 중1은 자유학교제라 중간, 기말고사 대신에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교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수행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에 진학해서도 처음 보는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국어 공부도 습관입니다. 예비중과 중1은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력을 올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국어는 내신 대비용과 실력 향상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세요. 내신 대비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 출판서에 맞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출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잘할 수 있죠. 자습서는요,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교재이고 평가 문제집은 문제 위주의 교재니까 학교 평가나 학습 성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둘 다 보면 더 좋긴 하죠. 문제는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 대비라고 해도 좋겠네요.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어휘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휘가 국어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어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는 외우면서 왜 국어 단어는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자어를 많이 알면 유리하겠죠. 둘째,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문학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 위주로 읽고요.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글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자, 수능국어 제시문이 만약에 과학 분야인 경우 과학을 평소에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아이라면 그 어떤 제시문이 어렵게 나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중등은 아직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독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셋째,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도 예전에 수능 봤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었는데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지문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시문을 구조화하며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을 키우고 실력도 쌓고 싶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이해하기 편한 장르의 글을 선호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국어시험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영역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인문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총균세라는 책을 읽으라고 주면 어떨까요? 이럴 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독해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기초 체력을 쌓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학, 비문학 골고루 보면 더 좋겠죠. 문학을 좋아하는 제 딸은요, 비문학 독해 문제집 한 권 끝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에 한 지문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나 봐요. 오늘 비문학 독해하면 다음날은 문학 독해를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어디 이런 교재 없나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교재를 발견했죠. 특히 제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부담 없이 풀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 이 교재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바로 빠작입니다. 빠작 시리즈는 초, 중, 고 연결해서 국어 영역별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으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국어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빠작 중학 국어 중에서도 제 딸과 함께 공부했던 바로 이 문학, 비문학 독해로 활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재는 한 권으로 문학과 비문학 독해를 모두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문학 지문 1편, 비문학 지문 1편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1일부터 18일까지 이 한 권을 모두 끝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성향에 따라서 하루는 문학을 하고 다음 날은 비문학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문학 1편, 비문학 1편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좋겠죠. 확실히 학습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 문학과 비문학의 수록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록 작품의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문학 지문은 중고등 교과서 수록 작품, 수능 출제 작품 등 필수 작품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작품 안내뿐만 아니라 시어나 시구도 해설해주고 개념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문학 지문은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도 들어있어서 비문학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별책으로 지문 분석 워크북이 있어요.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겠죠. 글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어휘 학습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지문과 연계한 배경 지식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딸과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오답 분석을 할 때는요, 선지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틀린 사자성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죠. 자, 빠작에는요, 중학국어 한자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구조화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앞에 나온 어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빠작에는 또 중학국어의 천문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안에 히읗 받침의 발음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다, 왜 우리가 조그맣다라고 발음을 하는지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국어 실력이 안 늘 수 없겠더라고요. 저 또한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빠작 시리즈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국어의 핵심인 독해력, 빠작 중학국어, 문학, 비문학 독해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